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의 시간에는요,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우선 반국가 세력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거 저도 흥분하고 여러분들도 흥분했죠. 윤미향이라고 하는 인간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갖고 간 곳이 바로 북한 이 조청년 행사에 간 거예요. 이게 윤미향이고 이게 바로 지금 모양새는 무소속이지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실체입니다. 실체. 예, 국법 질서를 완전히 바로 그럴까 무시하는요. 더군다나 조청년은요, 이건 반국가 단체로 이미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 지 수십 년이 됐어요.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 이제 오늘이 49제인데요. 어제 그제 토요일 날 한 20만 명의 교사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 형태와 관련해서 아주 모범적인 시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권 확립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윤 대통령도 이러한 교사들의 외침에 대해서 이거를 제대로 좀 반영하는 정책을 집행하라 이러한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 핵심이고요. 오늘이 이제 단식 5일째가 됩니다. 이재명이 뻔뻔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마디 내놨어요. 이 개딸과 이재명이를 이거 싹 다 정리를 해야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굉장히 위협받는 시대로 돌입을 했다. 예, 관련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검찰이 열이 지금 엄청 받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수원지검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거 빨리 구속시켜버려야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목숨 걸었잖아요. 단식까지 하면서. 그런데 이 단식이 안 통한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는데요. 통계치를 가지고 모든 게 요즘은요, 이제 통계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문재인이는 통계를 갖다가 지 정치 코드에 맞춰서 가짜 통계 쓰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끝나고 지금 이제 수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정부야 그럴 게 없잖아요. 떳떳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 차량 출입한, 그리고 이제 매출, 이걸 보니까요, 역대급 매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는 실제로 오염수에서 측정된 이 방사능 수치를 봐더라도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쭉 퍼지다 보니까 수산시장의 매출도 역대급으로 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이와 민주당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이 뻔뻔한 이재명이, 요거는요, 대책이 딱 있어요. 내년 4월 달에 총선에서 그냥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가지고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데,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맨 먼저 검찰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2번 불출석, 유감이다. 자, 지난 30일 날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4일 날 오늘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적색 기록이 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가 둘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중요하느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칠 때,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까 말까 고민할 때 중요한 수치가 된 겁니다. 아, 이거 이 검찰의 조사에 불응했어? 그러면 하나는 도주 우려, 하나는 증거인멸. 아니, 부를 때 안 가니까 어디 밖에서 지금 증거인멸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법방해죄, 증거인멸 교사죄, 요거를 지금 검찰이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회나 연속해서 불출석한 거를 유감을 표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의 입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재명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다.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예. 아, 이거 참 이 법을 이렇게 무시하뇨? 그리고요,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국회 일정과 같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요. 두 가지입니다. 향후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게 하나. 두 번째로는 관련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 이 두 개가 오늘 수원지검의 공식적인 입장문 중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 얘기는요. 여차하면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급차도 대기시켜놓고 의사도 대기시켜놓고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 이게 지금 검찰 내 수사진들의 강한 이게 이제 분위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이게 법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 당대표라고 하는 그런 이 직책을 가지고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지금 방탄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바로 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이가 죽자사자 송영기라고 짜붙인 고스톱 개항을 나와서 당대표까지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한 대로 딱 갔는데 지금부터는 이재명이가 의도한 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상황. 그래서 다소간의 여론의 역풍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 단식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회피하는 이게 과연 옳은 태도냐 여기에 대한 찬반 여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뜻 일견하면 야 이거 단식하는데 잡아가는 거 좀 문제 있잖아. 이러한 여론이 정당성이 없어요. 합당성이 없어요. 합리성이 없어요. 왜? 단식을 다른 어떤 국가적인 이슈를 가지고 단식한다면 그런 논리가 성공할 수 있겠죠.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단식, 불법, 불의에 맞서기 위한 단식. 그런데 이거는 아니 지금 뭐 여기 봐도 죄인 저기 봐도 죄인 동서남북 이재명이 주변에요. 죄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청자동 이 부패 카르텔. 그러다가 이제 사법 방해죄.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언론 공작, 여론 공작.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말살하는 이 공작 여론을 통해서 대선판을 막바지까지 뒤집으려고 3일 전에 뉴스타파, MBC 전부 동원하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지금 이 죄목이요. 큰 덩어리가 부패 카르텔, 사법방해, 그 다음에 방해죄, 그 다음에는 이 대언론 흑색 공작, 요 세 덩어리가 있어요. 요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몸체인데, 이거를 어떻게, 요거를 피하려는 단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단식을 하는 게, 회피용 단식을 하는 거가 문제다. 이렇게 여론의 판을 우리 국민님에서 각별하게 이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요. 여론 전략을 아주 치밀하게 강구를 해야 되겠다. 왜냐? 아니, 이재명이가 대선판 지어보려고 여론조사, 여론조작, 공작, 요거까지 한 인간인데 지금 이 판에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박찬대하고 천준호 부르니까 너들도 나가지 마.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부 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재명의 법치주의에 대한 말살 시도, 책략, 이 음모, 요거는 전부 다 발본색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찰이요. 조금은 입장문도 좀 더 세게 이제 검찰에서는 그러겠죠. 제가 뭐 데스크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아주 이 교묘한 이 흐름과 이 교묘한 공작 이런 걸 감안해서 여론을 지나치게 검찰이 먼저 장악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굉장히 점잖은 워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만약 검찰 수사관이라고 해보세요. 부르라면 안 와. 지 멋대로 나오겠다고 그래. 불러다 놓으면 말 안 해. 전부 부인만 해. 나가서는 헛소리해. 이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사상 최악의. 그래서요. 검찰이 이번에 이제 이재명의 수사가 전부 다 끝나고 재판으로 다 넘어가면 이재명 백서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제2의 이재명 또는 이재명 시즌2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완전히 싹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관련을 맨 먼저 말씀드렸고, 이번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본론, 이 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요,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게 뭐 지금 이재명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언론에서는 이거는 윤명 얘기한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윤명이죠. 이거 강기정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강기정이 이거 반국가 행위잖아요. 그렇잖아요? 강기정이야말로 국채를 흔드는 거예요. 왜? 정일성이가 대한민국 국채를 부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인간을 갖다가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인간은요, 정일성보다도 더 나쁜 폐악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요, 요즘 상황으로 보면은
요즘 상으로 보면 윤미향, 그 다음에 강기정, 그리고 좀 더 옛날 얘기로 올라간다면 자유민주주의 국회를 홍범도도 독립운동을 한 공은 인정하지만 마찬가지다. 그래서 홍범도 흉상은 육사에서 빼라 이렇게 되는 걸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 하나는요. 오늘이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 이게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달라. 예, 깊이 새겨달라. 이어서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극히 옳은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번 지난 토요일 2일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의 이 교사들의 집회는 역시 교사답다. 역시 지성인답다. 완전히 이 집회는요.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외형적인 면에서 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자체 질서 요원도 확보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경찰과 충돌하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경찰들이 내주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대한민국 이 집회 시위 역사에 새로운 하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역시 지성인답다. 이렇게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지금 이제 지난번 지금 이제 이 극단적 선택한 이후로 한 7번째 시위 집회를 했는데요. 이분들의 주장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공감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도 이 교권 확립, 교육 현장 정상화 이렇게 만전을 기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 교과부 장관 이주 지난번에 오늘 이제 이 공교육 멈춤인 날에 동조하는 교사들 파면하겠다. 아주 해임하겠다. 가장 극단적.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이 말이죠. 열받아가지고 극단 선택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이주마저도 극단적 선택의 정책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이주 교육부 장관 맞아? 이주 본인도 교수했잖아. 이게 이렇게 아주 극단적 대책으로 이 선생님들 입을 막으러 나온다? 이거는 절대로 막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지금 독재 시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어제 보니까 조금 꼬리를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의 말씀도 보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기조다. 예. 이번 기회에요. 전교조가 심어놓은 이 학폭의 방임, 이러한 이 정책, 요거는 막을 내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권의 확고한 보장 없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본다면 이제 교권이 제대로 확립돼야만이 교사들이 우선 출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근하자마자 애들한테 시달려, 학부모한테 시달려. 출근하고 싶겠어요? 출근하고 싶지 않은 직장에 출근해갖고 양질의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학교가 가고 싶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학교가 가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이 학교의 이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교권의 확고한 보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지적은 아주 올바른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윤 대통령이 지금 외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AP통신 아주 세계적으로 유력 언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터뷰를 통해서요, 아주 자세하게 이번에 인도 G20 정상회의, 그 다음에 자카르타에서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죄송합니다. 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밝힌 내용을 보면은 우선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권했습니다. 중국 똑바로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 다음에 인권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예, 이거를 또 확실하게 밝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지금은 지원하는 나라로 밝혀서 중추국가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고,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기후 취약국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신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북핵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예. 그리고 현 북한의 상황, 제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집권 이후에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 북한 당국이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민생도 더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다해라. 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마땅히 건설적 노력을 해야 한다. 예. 그리고요. 북한의 핵개발은 영내 질서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영내 국가들의 다로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인권, 법치를 증진하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겠다. 그리고 G20과 관련해서는요.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강조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인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을 견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겠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요, 뭐 새롭게 어떤 어젠다 아니면은 논의의 어떤 이 어젠다를 제시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북한 핵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G20과 관련된 이 범세계적인 글로벌 이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기본 입장,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지향해 왔던 입장을 다시 한번 이번 회의를 통해서 확고하게 밝혀서 이 G20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나름대로 그런 외교적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이러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런 국제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번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상 그리고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이 미국의 국빈 방문 여기에서 영어로 의회 연설한 거 그 다음에 아메리칸 파이를 갖다가 현장에서 즉석으로 노래 불러갔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바이든을 비롯한 미 정가를 뒤엎은 거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의 국제적인 외교 리더십을 확고하고 또 이제 분명하게 말하자면 지속 가능성 있게 딱 보여준 것이 이번 G20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상당한 뒷복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으로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이제 단식 5일차인데도 아주 열심히 이렇게 물을 먹는지 소금물을 먹는지 갈릭 소금을 먹는다는 거예요. 갈릭. 몸에 제일 좋은 게 갈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를 맑게 해준다는 이 갈릭. 이게 단식이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단식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10시간만 단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주 황제 단식 쇼를 하고 있습니다. 황제 단식 쇼. 이거 국민 여론의 역풍을 단단히 맞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제 오늘 단식 5일째 입장문을 내놨는데 천막을 찾아준 많은 분들의 말씀이 밥보다 든든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밥은 몰래 뒤에 가서 지금 먹고 있는데 뭐 당연히 천막 찾아주는 분들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아니 밥이야 지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쌀밥은 아니지만 아니 갈릭도 밥이나 마찬가지죠. 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쌀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먹는 거 이게 다 밥이죠. 넓은 의미의 푸드 아닙니까? 푸드. 예. 자, 그래서 이 가짜 황제 단식쇼 좀 내가 이 메이저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이거 황제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재명이 제가 아침에 말씀드릴 때는 대국민 사기 단식쇼 이게 너무 길어요. 예. 너무 길고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황제 단식쇼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황제쇼. 자, 그래서 오늘 입장문을 내놨는데 여전히 지금 민심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이 밥보다 더 든든해지는 기분이다. 국민만 믿고 가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단식 천막을 찾아와 주셨는데 어쩌면 일상에 치여 바삐 지낼 때마다 더 깊은 고견을 듣고 있다. 우리 사회는 생존 그 자체가 힘겨운 국민이 너무 많이 계신다. 빚에 쪼들려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국민들이 도처에서 신음하고 미래가 암울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예, 그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개딸들 행렬을 이걸 보시면요. 개딸들 이게 참 정신 나갔어요. 아니 개딸들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개딸 엊그제 가가지고요. 토요일날 밤에 가갖고 울고 짜고 뭐 손을 안 씻겠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뭐 아유 정말 열불이 나갖고 다 그대로 인용을 못 해드리겠네요. 그러나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이게 개딸들의 실체예요. 이 개딸들의 노란하니까
지금 단식을 흉내만 내는 황제 단식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딸들도 많고요. 양아들도 많고. 예? 자,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 부정적 여론을 그래도 쬐끔은 알아요.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싸워야지 단식하면 되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맞는 말씀이다. 그 책무는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 정치의 큰 책무는 국민이 겪는 절망감에 공감하는 것이라 믿는다. 예. 그러면서요. 우산을 나눠주는 것이 통치라면 우산이 부족할 때 함께 비 맞는 것이 정치다. 힘든 사람 곁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겠다. 힘든 사람하고 아파하고 슬퍼해요? 진짜로?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정활동을 똑바로 해야죠. 의회 입법활동을 똑바로 해야죠. 의회 입법활동? 당대표가 돼가지고 1년이 넘었는데 하나도 관철된 의안이 이 법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입법 포퓰리즘 하니까 이게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도 웬만해야 이걸 통과시키죠. 당대표가 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야지. 자기네 목숨이 내년 4월 달에 크니까 그거를 못 해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단식이 아닌 단식 쇼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미 선배가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성공했잖아요. 문재인이. 자, 과거 단식 이 사진을 제가 좀 여러 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눈돌만 똘망한 거 보십시오. 그리고 웃는 거 보십시오. 진짜 체력이 다해서 생명이 위태롭다 할 정도로 단식을 제대로 했으면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이 웃는 꼴 보십시오. 웃는 꼴. 예? 이거, 그리고, 단식을 하면, 아무리 정신력으로 견디려고 해도 눈에 좀, 이 총기가 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총기 반짝반짝 빛나고, 총기가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지만, 그래도 뭐뭐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리고 이 웃는 아주 이빨까지 내놓으면서 만면의 미소를 금치 못하고 있는 이 문재인.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신나라 하고, 그리고 개딸들이 또 밤이면 낮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와갖고, 울고 짜고,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빨리 대통령 되시오. 요렇게 아부와 충성 발언을 하니까 이재명이가요, 거꾸로 엔돌핀이 더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 피가 아주 젊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 와갖고 난리를 친다는 거 아니에요. 울고, 보온병에다 들고 오고. 아이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아주 참 좋은,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차량, 차 타고 거의 노량진 수산시장은요, 자가용 없으면 그거 못 가요. 예. 그래서 자가용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차량 출입 대수를 확인하면 나오는 것이고, 상인들 그 관련 조합에서 전부 다 테스트를 했어요. 체크를 해서 내봤더니, 매출도 아주 급증, 그리고 방문자도 급증, 2배 이상 급증해서요,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줄 쓴 거 보십시오. 완전히 노량진 수산이 예상과 달리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고, 손님이 2배나 늘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걸 보십시오. 자, 온누리 상품권까지 주는 거예요. 온누리 상품권. 그러니까 정말 껌 먹고 알 먹고 하는 것이죠. 온누리 상품권을 가져가면 30%는 돌려주는 거예요. 이 쿠폰으로.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생선을 사서 먹었는데 7,000원 주고 먹고 3,000원은 또 다른 데 가서 좋은 그 음료수도 사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염수 선동? 아이고,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이가 자기도 부정적 이 비판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는 이재명이가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통계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왜 이게 성공했느냐? 우선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이 정부의 입장, 전문가들의 발언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이건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딱딱 나오니까 과학이 통하는 시대. 괴담은 노, 괴담 사약. 예. 이게 하나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 이 온누리 상품권까지 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고,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노량진 수산시장을 노량진 수산시장 만든 이후로 92년 만에 처음 차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재명이 다시 끝날 때까지 계속 수산물을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작전이 또 성공을 거둔 것이고,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에 스마트폰 하나를 보면 거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주요를 했다. 그래서 이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보니까 말이죠. 자, 지난달 8월 12일 날이죠. 5,876대인데
그리고 방류가 24일인데 26일 날은 이게 8,390대로 증가했고 엊그제 2일 날 일주일 됐는데 8,244대. 그러니까 반짝이 거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 가능성 있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관리 운영하는 수협 노량진 수산. 여기서 통계치를 잡은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해수부가 조사를 했더니요. 소매점 35곳, 식당 4곳의 매출을 분석했더니 방류 직전인 18, 20일보다도 10% 이상이나 올랐고, 그리고 차덕호 상인회장 발언을 보면은 방류 전에 비해서 말이죠. 예, 손님이 2배로 늘었고 역대급 8월 매출을 기록했다. 그래서 상인들 사이에서도 2주 연속 매출이 유지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일시적 사재기가 아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이 이러한 작전, 가짜 괴담, 이게 젊은 층들이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이런 지금 평가가 주 평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오찬 식사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댓글 그리고 시청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